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그 무역 보복에 대해 대응력 빈곤을 드러낸 한국 정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이요, 우리에 대해서 그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점점 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 달부터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 이겁니다. 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의 27개 국가에 대해서 이 수출을 이제 전략물자 이제 수출할 때 여기에 무슨 품목별로 무슨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특혜를 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한 1,100개 품목 정도에서 아주 우리가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자꾸 그 수위를 높여가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알기에는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지금 이런 첫 단계는 이렇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고 세 번째는 이런 단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그 무역 보복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또 당당히 대응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고 지켜봐달라. 그 다음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곧 이 어려움이 풀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뚜렷한 확고한 무슨 그런 대안이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말이죠, 무슨 이적이냐 무슨 애국이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엄청스럽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또 정부가 무슨 뚜렷한 대안도 못 내놓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거기다가 무력감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민족 감정이나 자극하려 하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런 문제를 해결될 게 아니죠. 당신 애국자야? 아니면 당신 이적자야? 전부 애국자는 애국자대로 모여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전체 애국자가 똘똘 뭉쳐가지고 반일 감정으로 뭉쳐가지고 그 다음에 현해탄 건너서 일본으로 갈 겁니까?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죠. 이거 냉정한 국가 사이의 거래 문제 아닙니까? 계산 문제고 여기에 감정이 안만 들어간다면 뭐 하겠습니까? 감정이 들어가면 그 숫자가 달라집니까? 아니죠. 감정 문제로 대응할 게 아니라 국익 대 국익. 이걸로서 서로 협상을 벌여가지고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쪽으로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게 외교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교도 필요한 거고. 근데 우리 외교부 없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앞에 나서는 사람이 김현종 안보실 제2차장 뿐이고 강경화 장관은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리고 정부가 또 하나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일본과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General Security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건데 그래서 지소미아죠. 이니셜로 하면 이 지소미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본래 이제 이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5개 정당의 대표 회동이 이제 청와대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아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모양이에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거기에 동석했던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한테 그렇게 물었고, 그 다음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또 거기에서 거들었고 이런데 그 자리에서 정의용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검토할 수 있을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즉각 미국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당사자가 해결을 하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미 국무부가 바로 즉각 반응을 했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소미아를 지지한다. 이렇게 했는가 하면 또 뭐라고 했냐면 지소미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또 강조했고 또
공통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능력은 공조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미국의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이제 정부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우리 원칙적인 그 언급이었을 뿐이다. 우리가 그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그 원칙은 뭐 계속 변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또 해명을 했어요. 그러다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죠. 이게 보니까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모양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김현종, 아마 그 제2차장이 그랬다나 뭐 아니면 또 여기서는 보니까 뭐 청와대 뭐 고위 관리 이러는 거 보니까 뭐 김 차장이겠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지소미아 그 탈퇴 문제도 물론 그 옵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겠습니까? 계산은.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놀란 미국이 일본을 설득할 거다. 이거 한국이 그 한일 지소미아 이것에서 탈퇴하게 해버리면 이거 우리 대북 협상에 있어서 그 동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더더구나 이 삼각 안보 체제 이것이 어느 한쪽은 한 축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일본 참으라. 그다음에 한국하고 화해해라. 뭐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다음에 그날 18일 이제 미국 시간입니다만은 청와대 이런 이제 회동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니까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양측에서 요청이 오면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는 뭐 당사자끼리 해결해라 하더니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역시 이 지소미아 이게 큰 무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인데요. 그러면 트럼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 칩시다. 우리 편만 들어주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일본 편을 더 들 것 같네요. 일본하고 더 친하자는 현실적으로 말해서 그 다음에 적어도 이게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북아 안보 이 구조를 재편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일본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한국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대북 협상에 있어서부터 말이죠.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는 별로 그렇게 신뢰가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한국 정부 북한 편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미국 편 드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자기 일인데 중간에 꼭 남의 일 보듯이 하면서 내가 무슨 중재자 하겠다. 촉진자 하겠다. 이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한국을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그런 한국 정부를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죠. 아닌 말로 정 안 될 경우에 이 삼각 안보 체제 이거 미국이 변형을 할 수 있겠죠. 뭐냐 미일 안보 동맹을 주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동북아 안보 체제를 재편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빠지면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건 우리 계산이고요.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이걸 지렛대로 해서 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거는 글쎄 말이 제대로 안 맞는 말, 악의가 안 맞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 정부 입장은 마찬가지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원칙은 뭐냐면 당사자 간 해결이다 이거예요. 미국이 여기서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일본 보고 손해보라 하겠습니까? 한국 보고 손해보라 하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한일 간에 이게 풀어야 될 문제지. 한일 간에 뭘 가지고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 다음에 일본하고 서로 줄 거 있으면 주고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선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어낸다면 그게 외교적 역량입니다. 외교술이고 지금 무슨 이 강경화 외교장관 어디가 있는지를 보이지를 않아서 그 우리 외교가 진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 길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니면 서로 맞부딪혀가지고 그럼 해보자 끝까지 그렇게 가든지. 그렇게 가면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우리한테 뭐 그렇게 뭐 충격이 크게 오지를 않아. 수입선 다변화하면 돼.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 늘리든지 뭐 현재에서 또 원천 기술 이거를 도입하면 돼.
되지요. 시간이 문제지. 그렇게 해서 자꾸 일본하고 서로 맞붙여 보자 이렇게 하는 게 그 용맹이 아닙니다. 용맹도 과시할 때 과시해야지. 지금 당장 국민들한테는 이게 심각한 타격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들, 대기업들 이번에 혼나면 좋아. 한번 혼나봐 이겁니까? 그 대기업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 삼성, SK, LG 이런 대기업들이 여기서 만약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 그 누가 이재용 부회장 그런 사람들만 지금 재벌 총수들만 고생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더 듬직하게 믿음직하게 국민들을 안심시켜가면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될 텐데 정부가 더 지금 말이죠 방방 뛰는 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하죠. 정부 제발 좀 이번에는 좀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다음 국민들 자꾸 국민들 인기 그렇게 당장의 인기 거기에 자꾸 구애되니까 포퓰리즘으로 나가는 겁니다. 모든 정책을 하는데 그 대응 방식이 포퓰리즘의 바탕을 둔 그런 대응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진실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가 이익이 될 것인지 진실로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자꾸 여론조사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